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날씨보다도 국민들 마음이 꽁꽁 얼고 있다는 게 정말 슬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난방비 때문에 죽어나고 있습니다. 난방이 필요한데 마음대로 난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 탓하기 바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나오는 걸까? 진짜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 너무나도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 실마리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만찬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지난 설 연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본인 지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거 죄다 대통령이 사비로 진행한 만찬이 아니잖아요. 다 세금입니다. 국민들은 난방비로 고생인데 대통령 부부 내외는 본인들 지인을 불러서 만찬을 즐겼다?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요? 설에도 그렇게 즐겼으면 됐지.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하고 오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다 이제는 여성 의원들만 데리고 오찬까지 즐기나요? 저는 이 오찬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보면요. 윤 대통령하고 결혼한 이유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갔고 한부모, 미혼모, 베이비박스 이런 여성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결혼한 이유 같은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미혼모, 베이비박스 이런 건 오찬을 즐기면서 가볍게 씹고 뜯고 즐길 게 아니라 정식 회의를 주재해서 진지하게 나눠야 할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오찬을 즐기면서 하하 호호 웃고 떠들고 윤 대통령이랑 결혼을 왜 했나? 이딴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을 보면 뭐 한 것도 없습니다. 여성 의원들한테 일일이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칭찬할 게 있는 사람들인가 싶었고 오찬이나 즐기면서 대체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 내용만 봐도 이게 그냥 세금 갖고 놀기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라고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것뿐이고요. 뭔가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베이비박스, 한부모 가정, 미혼모 이야기를 하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 여사는 참석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상식을 바라기보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잘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냐? 여기도 아주 가관입니다. 갑자기 통일부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장관한테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발언이 좀 이상합니다. 난데없이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니 통일부는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내일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북한한테 거부감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건가요? 이게 뒤에 나온 말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통일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심한 것 같은데요.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 이런 말도 했는데 이 취지 자체가 대체 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한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얘네가 폐쇄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못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른 국가에 공개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못 살고 그래서 항상 선전 광고를 하고 모든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고 말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말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북한 주민들 보고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지시냐 이거죠. 통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은 통일 비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북한하고 통일했을 때 남한이 가져가는 피해와 손실은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따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되지 어휘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이라면 이렇게 바보같이 말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통일 비용만큼 중요한 게 분단 비용이거든요. 통일할 때 비용이 드는 것만큼 분단 상태에 있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국방비도 포함되겠죠? 대통령이라면 통일 비용하고 분단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얼마나 더 손해고 어떤 게 더 손해라는 게 결론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해달라. 그리고 관계부처는 이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소리만 하잖아요.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이건 그냥 상식적인 말이라고요. 대체 왜 소중한 회의 시간을 이런 쓸데없는 말로 낭비하는지 모르겠고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죠. 방금 말씀드렸죠. 이 신년 업무 보고를 어디서 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심지어 만찬도 항상 영빈관에서 하잖아요. 대체 이렇게 청와대를 자주 들락날락할 거면 왜 용산으로 이사를 했냐 이겁니다. 그렇게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의 본진을 흔들어버리고 북한군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공하도록 하고 대체 앞뒤가 맞는 게 하나라도 있냐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외교 성과가 어떤가요? 이건 굳이 바이든 날리면 이란적 발언, 이런 과정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씨는 무슨 UAE랑 외교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란적 발언을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게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다녀온 나라 치고 사이가 좋아진 나라가 있나요? 미국하고 틀어져, 중국하고 틀어져, 이란하고 틀어져, 심지어 북한하고도 틀어져. 대체 무슨 성과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사이가 좋아진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통일보다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남방비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은 일부고 여당이나 대통령은 만찬이나 하기 바쁘잖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깨안을 때렸죠. 남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추위가 아니라 남방비에 떨고 있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남방비는 갑작스럽게 오른 게 아닙니다. 우크라 사태라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고 이게 시작된 지가 지금 언제인가요? 이미 유럽부터 시작해서 가스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탓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거죠. 지금 이 정부는 한마디로 남 탓하려고 정권을 잡은 것 같다는 게 김동연 지사의 주장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지난 정권 탓만 할 뿐만 아니라 현 야당 의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제일 대표적인 희생양이 이재명 대표인데 최근에 여당이 이거랑 관련해서 또 실수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다. 이 대표는 정정당당 조용히 나가서 수사받고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석기 사무총장은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대표가 기소 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정치가 민생에 집중하도록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바보 아니죠? 불과 2개월 전에 대국민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책임자들 사퇴했나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했나요? 조사도 안 받았죠? 지금 이따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려면 사퇴해라. 금붕어 기억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정점식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개혁의 딸 뒤에 숨어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을 내세우며 죄 짓고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더는 안 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 뒤에 숨어서 국가적 참사와 외교 참사를 덮으려는 대통령과 그 오른팔들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친이든 남경필 씨든 대장동 관련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재명 대표처럼 똑같이 수사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 정권 탓만 하면서 죄를 짓고 책임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지금 본인들이 하는 말들이 죄다 부메랑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건가요? 군사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던 검찰권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남용 아닌가요?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으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 수사에 불과하다는 걸 본인들이 증명하고 있는 꼴 아닌가요? 영부인은 세금으로 만찬하기 전에 주가 조작부터 조사받으시라 이겁니다. 검찰 역사가 74년에 달합니다. 정말 많은 흑역사가 있지만 윤석열 검찰의 행태도 제대로 흑역사로 기록될 거다. 저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수도 없이 번복되는 진술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바뀌고 이건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